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원소 성분에 관련된 내용, 원자의 성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화합물 조성인데요. 크게는 조성 파트. 저번에 했었던 거는 이제 불꽃 반응. 불꽃 반응을 토대로 해서 그 구성 원소가 색깔로 누군지 확인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불꽃색이 같을 때 스펙트럼이라는 걸 통해서, 그죠? 원자의 지문이라고 그랬지? 이 선이 몇 개짜리냐, 어떻게 일치하느냐 아니냐를 통해서 원자들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 화합물 조성에서 전기분해라는 걸 통해서 화합물 조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 물질인지를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A하고 B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A라는 B 물질을 전기분해해요. 전기분해라는 얘기는 전기를 용융액 상태에서 용융액, 녹인 거죠. 녹인 상태에서 전기를 걸어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전기를 거는 거죠. 이러면은 이 입자들이 딸려온다는 얘기죠. 부호가 반대되는 쪽으로 얘네들이 딸려와서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진다, 석출된다, 기체가 나온다, 이런 걸 전기분해라고 합니다. 자, 플러스극,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는 이온 물질이라고 한다면 전기적 성질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양이온이 플러스 성질을 갖는 것과 음이온의 성질을 갖는 게 있는데 이걸 전극을 걸었어요. 전극을 걸었다면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 쪽에는 반대되는 입자들이 옵니다. 그죠? 얘는 B가 이쪽으로 갈 거예요. B 마이너스. 얘는 A가 갈 겁니다. 정기적으로. 그죠? 서로 붙으니까. 그럼 이쪽으로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얘는 원자 입장에서보다도 전자가 하나 더 많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플러스를 가면서 얘는 전자를 이렇게 하나를 띄어냅니다. 그렇죠? 띄어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전자를 마이너스인 여분의 전자를 얘가 얻습니다. 전자를 얻어서 얘는 A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B라는 물질하고 A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구성하고 있는 A, B가 어떤 물질인지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구성성분을 확인하는 거. 전기분해로 가능한 거죠.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보통은요, 이 플러스극에 붙는 거는 비금속들이 많이, 당연히 음이온이 성질을 띠니까 비금속이 주로 붙고, 마이너스극에서는 이온 결합 물질이라면은 금속이 붙어요. 그래서 비금속이 붙으면은 얘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죠. 호돈소 물질로 존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요, 이렇게 두 개씩 이원자 분자 형태로 얘네들이 기체가 방출하게 되겠고요. 얘는 원자로 석출하게 될 겁니다. 금속이니까. 그런데 주고받는 전자는 나중에 배우지만 같아야 돼요. 두 개를 내놓으면 두 개를 얻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얻으려면 입자가 두 개 필요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1몰이라고 하는 한 개가 나오면 얘는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요, 2몰의 입자가 석출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 원소를 확인하는 게 전기분해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분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입자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생성되는 물질로 누구야라는 걸 확인하는 거. 일단 세 번째, 전기분해. 이걸로도 화합물 조성을 알 수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한번 이런 말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H2O를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물인지 아닌지. 자, 분자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화합물 조성 중에 화합물을 확인하는 방법이죠. 자, 물을 확인하는 방법과 또는 H2O를 흡수하는 거, 이런 약품들이 조금 다르죠. 물을 확인하는 거는 이게 물이냐 아니냐, 그죠? 확인만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어떤 걸 쓰냐면은 염화 코발트 종이를 씁니다. 자, 염화 코발트라는 종이 색깔이요, 푸른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뀐다. 자, 그러면 무조건 물이라는 분자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H2O를 확인하는 거죠. 자, H2O를 확인하는 건 염화 코발트가 일반적으로 써요. 뭐 COCl2 이런 분자를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걸 쓰는 걸 확인이라고 해요. 근데 흡수하는 건 달라요. 흡수는 완전히 확인하는 게 아니죠. 물을 발생하는 H2O를 전부 다 빨아먹는 겁니다. 그럼 이걸 주로 쓰는 것이 염화 칼슘,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염화 칼슘 화학식은 CaCl2겠죠. 자, 요걸 사용합니다. 요거 염화 칼슘은 물이 흡수되는 양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염화 칼슘 질량이 원래는 10g이었는데 가만 놔두니까 18g 됐어. 그럼 몇 g이 증가했죠? 8g. 이게 누구 겁니까? 물이다. 그죠? H2O입니다. 이렇게 해서 H2의 몰수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염화 칼슘이라는 거, 물을 흡수하는 거죠. 근데 가끔은 염화 칼슘뿐만 아니라 물을 흡수하는 것 중에서는 염화 칼슘뿐만 아니라
황산도 씁니다. 진한 황산 H2SO4. 자, H2SO4를 통과시켰다? 뭐가 없어졌다? 물이 사라졌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건조제라고 사용하는 거죠. 건조제. 건조제는 이제 나중에 산성 건조제, 염기성 건조제, 중성 건조제 이런 것들로 나눠집니다. 나중에 보고요. 일단은 건조제라는 말은 건조제 여기다 그냥 이 흡수하는 물질을 전부 다 그냥 뭐라고 합니까? 건조시키는 거죠. 건조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염화칼슘, 그 HT, 황산 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이제 실리카 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필요 없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하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CO2 확인하는 거, CO2 확인하는 거, CO2가 있는지 얘네들을 흡수하는 거. 네, 이것도 일단 구별해서 얘기를 합시다. 야, 이게 어떤 화합물질이 기체가 CO2래요. 근데 CO2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CO2 확인하는 방법은 뭐를 통과시키면 된다? 석회수 통과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석회수를 통과시킨다. 근데 석회수는 화학식으로도 아셔야 돼요. 화학식이 뭐죠? 석회수의 화학식은 이렇게 써요. CaOH2예요. 수산화칼슘이 석회수예요. 그러니까 석회수를 통과시켰다. 그러면 이게 통과하고 나서 뭐가 들어왔니? CO2를 먹어요. 반응하겠죠.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뭐 될까요? 석이 됩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석회석은 돌멩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대리석이라는 거죠. 대리석, 석회암지대 뭐 이런 거 석회석입니다. 요거 화학식이 뭘까요? CaCO3죠. 그렇죠? 아, 그럼 얘는 돌멩이가 돼버려요. 무색 투명한 물이 갑자기 돌멩이가 되네요. 그러니까 무색이 뭐 해버려요? 뿌옇게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걸로 CO2를 확인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석회수를 사용합니다. 자, 이산화탄소 흡수입니다. 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는요. CO2라는 놈은요. 물에 녹이면 산성을 띄어요. 그러니까 산성기체입니다. 그럼 이 산성기체랑 반응을 잘하는 건 액성이 뭐죠? 염기성이죠. 그러니까 염기성을 통과시키면 이산화탄소들은 다 흡수가 돼요. 염기성의 특징은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NaOH라든가 KOH라든가 CaOH2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등등등등. OH를 갖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를 흡수한다? CO2 흡수합니다. 수산화 나트륨 간의 질량이 10g에서 12g이 됐어요. 2g이 누구의 질량입니까? CO2의 질량입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분자량을 나누면 몰수 계산할 수 있고, 이 안에 있는 탄소 질량도 계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계산할 수 있는 힌트가 주어지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얘네들이 질량이 변하는 게 뭐를 흡수해서 변하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흡수하는 종류가 다르구나라는 걸 한 번 더 기초했을 때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5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5번째, 앙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앙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날 보고 쟤는 저렇게 생겼으니까 송년욱이야 이렇게 암기하는 거죠. 그렇죠? 암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몇몇 개를 암기하셔야 돼요. 일단은 근데 앙금의 정체가 뭐야? 앙금은 무슨 결합을 하는 물질을 앙금이라고 할까요? 이온 결합 물질만 앙금이라고 합니다. 앙금은 뭐다? 이온 결합. 아닙니다, 선생님. 파당금도 있어요. 그 앙금이 아닙니다. 미안해. 죄송합니다. 이온 결합 물질만 앙금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은 뭐와 뭐로 돼 있죠? 금속과 비금속으로 돼 있는 화학 물질에 특히 앙금이면 물에 녹아 안 녹아? 물에 녹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을 염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염은 전부 다 이온 결합이에요. 근데 이 염 중에서 물에 녹는 염이 있고 물에 잘 녹아. 그러니까 소금은 물에 녹을까 안 녹을까? 녹잖아요. 이건 물에 잘 녹는 이온 결합 물질이죠. 이런 걸 수용성 염이라 그러고요. 물에 잘 녹지 않는 염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불용성 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앙금은 이 염 중에서도 물에 안 녹는 염이에요. 그러니까 앙금은 무슨 염을 얘기하는 거죠? 불용성 염, 난용성 염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에 잘 녹지 않는 염이죠. 이걸 앙금이라고 하죠. 자, 색깔이 좀 나타납니다. 여러분, 흰색 나는 앙금. 흰색을 주로 이온 결합 물질인데 흰색이 나면서 물에 안 녹는 놈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이 흰색인데 물에 안 녹는 염은요, 이런 걸 깔고 갑니다. 탄산이온이 들어가 있거나
황산 이온이 들어가 있는 이온 결합 물질 염 중에 물이 안 녹으면 무조건 색깔은 뭐다? 흰색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대표적인 게 여기서 봤듯이 아까 CaCO3가 석회석이라 그랬죠. 불용성 염이에요. 돌멩이 안 녹아요. 얘 무슨 색깔이야? 흰색입니다. 탄산을 갖고 있는 불용성 염은 흰색이죠. CaSO4도 있어요. 황산 칼슘. 이것도요. 물이 안 녹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왜? 칼슘이 금속이니까. 금속과 음이온인 비금속으로 돼 있죠. 이온 결합 물질인데 물이 안 녹아요.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색깔이 무슨 색이라고요? 흰색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바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륨 이것 전부 다 물에 안 녹아요. 화학식상에서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건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고 뭐로? 앙금으로 얘는 이온수를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앙금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은 은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겠죠. 이런 거 은도. 아이고. 자, 이런 것도요. 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가끔 틀리기 쉬운 게요. 이런 건데요. MgCO3, MgSO4 이렇게 나온다면 MgCO3는 앙금이 맞지만 얘는 앙금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MgSO4는 앙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Mg에 대한 앙금. 또요. MgOH2가 화학 반응식에 주어지잖아요. 염기성이잖아요. 수산화 마그네슘이라는 염기성이에요. 얘도 흰색 앙금 취급해줍니다. 나중에 정리할게요. 일단은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외적인 부분들이 두 개가 있죠. 자주 나오는 거예요. AG 뭐죠? Cl. 이거 무조건 흰색 앙금이에요. 자주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가끔 문제 나오는 게 우리 공무원 시험에 또 단골로 나오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요거 하나 정도. ZNS. 요것도 흰색 앙금이에요. 황화 아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좀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금속들은 이런 거는 앙금입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노란색 앙금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앙금 종류 많죠? 노란색을 나타내는 앙금. 근데 노란색 앙금의 주된 이온은 어떤 이온이 들어간 거냐면은 아이오딘 이온이 들어가는 이온 결합 물질에 앙금이 되었다. 그러면 무조건 얘는 노란색이에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있냐면은요. PbI2 노란색이에요. 또 AgI 노란색이에요. 확실히 좀 기억을 해두세요. 화학 반응식에 이런 게 있네. 이건 이온이 아니라 뭐라고요? 붙어서 가라앉은 앙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외해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요거죠. CDS 황화 카드뮴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노란색이에요. 카드뮴 그러니까 요런 황화 이온에 관련된 앙금들 좀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극히 예외적인 겁니다. 황화 이온에 들어간 앙금이 흰색인 건 요거 하나, 노란색인 건 요거 하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노란색은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엔 검은색 앙금이 있어요. 검은색. 앙금 색깔이 검어요. 검은 거는 어떤 이온이 주로 영향을 주냐면은 황화 이온이 영향을 줘요. 요거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금속과 이온 결합하는 물질은 전부 다 무슨 색? 검은색 앙금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PbS, CuS, 그죠? HgS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검은색 앙금입니다. 황화물로 형성된 이온 결합물은 앙금이야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세 가지가 대표적인 앙금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많지 않죠? 필요한 것만 일단은 설명을 했고요. 이 앙금들을 기억하시고. 그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자, 어떤 화합물 중에서 염이 있겠고요. 앙금을 만드는 염이 있고 앙금을 형성하지 않는 염들이 있을 거예요. 앙금을 만들지 않는 염과 앙금을 형성하는 이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시면 훨씬 더 빨리 알 수 있겠죠. 자, 절대로 앙금이 안 되는 이온이 있습니다. 어떤 게 이온이 안 되죠? 알칼리 금속이 들어가 있는 이온들이 존재하는 염은 절대 앙금이 아니에요.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리튬 이온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이 화합물에 있다. 이온 결합이다. 그럼 절대 앙금이 안 돼요. 그 다음에 NO3- 이런 질산 이온, 암모늄 이온, 그죠? 이런 것들은 절대 앙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NO3 이거 앙금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얘네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ZNCl2 앙금이 아니야. 모르겠구나 이런 식을 CL- 하나 집어넣자.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예외적으로 뭐만 결합할 때 앙금이다? 은, 그죠? 은, Ag 이온과 결합하면 앙금이에요. 요거 빼놓고는 Cl이 있으면 앙금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앙금이 아니야. 앙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 그러니까 몇몇 개 앙금 안 되는 것만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런 게 있는 건 절대 앙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AgNO3 앙금일까요? 아닐까요? 앙금이 아닌 거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요것은 NO3 때문에. 얘는 앙금을 만들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NH4Cl은 앙금일까요? 아닐까요? 앙금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전부 구경꾼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들어가 있으면 앙금을 만들지 않아요. 알겠니? 그렇게만 좀 기억하고 나머지 앙금들은 이런 이온들에 대한 결합으로 앙금이 결정이 됩니다. 좀 외우는 게 좀 줄을 수 있어요. 앙금 알아두시고 앙금이 안 되는 것도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됐죠? 그죠? 이건 암기입니다. 6번째로 가봅니다. 자, 여섯 번째 여러분이 기억할 거. 자, 구리와 관련된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구리는 색깔이 있어요. 색깔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구리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구리색 도선 색깔인데요. 도선을 까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붉은 갈색. 보통 그렇게 표시합니다. 그냥 붉은색으로 가자. 붉은색입니다. 구리색. 여러분 구리 이온의 색깔은 무슨 색이죠? 예, 푸른색이에요. 근데 명심할 것은 구리 이온이 푸른색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상태에서? 수용액 상황에서만 푸른색입니다. AQ 상황에서만 푸른색이에요. 구리는 물에 녹였을 때 구리 이온이 나오면 그건 푸른색입니다. CO라고 있어요. 이런 걸 산화물이라 그래요. 산소와 결합한 화합물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이런 화합물을 산화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산화물은 산소랑 다른 원소가 결합한 화합물이에요. 이 산화구리 색깔이 있습니다. 무슨 색일까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산화구리 검은색이에요. 색깔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요 비슷하지만 CU2O가 있어요. 이것도 산화구리죠. 근데 요 구리와 요 구리는 스토크법에서 표현이 좀 달라요. 얘는 산화수가 몇 가짜리죠? 산소가 몇 마이너스냐면은 2 마이너스거든. 그럼 얘는 전기적 합이 얼마 돼야 돼 항상? 0이 돼야 돼 모든 화합물은. 그럼 얘가 얼마 돼야 돼요? 플러스 2짜리 산화수를 갖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산소는 얼마죠? 2 마이너스. 그럼 얘가 두 개 있죠? 전기적 합이 0이 되는 플러스 얼마죠? 1짜리가 있는 거죠. 플러스 2와의 결합, 플러스 1과의 결합. 종류가 다른 결합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산화구리인데 구별하면 플러스 2까지요. 이런 걸 산화제 2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2. 그럼 얘는 뭐라 그래? 산화제 1구리라고 얘기를 하죠. 산화수를 그대로 읽어요. 예를 들어서 FeCl2가 있고 FeCl3가 있어요. 이건 뭐라고 읽을까? 얘 염화철이에요. 근데 종류가 완전 달라요. 얘는 뭐라고 읽을까? 염화, 얘 몇 프로짜리죠? 2 플러스. 염화제 2, 철. 얘는 염화제 3철. 이렇게 읽는 겁니다. 산화수를 읽어주는 법, 이런 걸 스토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검은색인데요. CU2O는 무슨 색이냐? 이거는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CU2는 붉은색. 자, 구리의 색깔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6번째. 자, 7번째 암기하자. 7번째. 자, 7번째는 뭐를 암기하냐면은 금속을 모두 다 암기 좀 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화합물을 봤을 때 얘가 금속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주기율표상에서 금속이냐 아니냐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일단 금속이 나오는데요. 금속 그 다음에 비금속이 있을 거예요. 비금속. 자, 금속과 비금속 종류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금속은 일단 무슨 이온이 잘 되는 거죠? 양이온이 잘 돼요. 왜?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산화를 잘 하는 놈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렇죠? 상태에 상관없이 전기가 통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금속 중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온화 경향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온화 경향. 들어봤나요? 이온화 경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온이 되는 경향이에요. 양이온이 잘 되는 경향에 대한 표가 하나 있죠. 주기율표만큼 중요한 겁니다. 뭐가? 순서대로 외우셔야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리, 주, 나, 수, 구, 순, 은,
백금, 금. 그죠?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게 이온화 경향표입니다. 이거는 환원전이할 때 아주 중요한 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수소를 제외하고 모두 다 뭐 어떤 상태, 어떤 물질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전부 다 금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물질이 눈에 띄면 전부 다 무슨 상태라고요? 얘는 금속인 거예요. 혹시 모르는 게 있을까요? 얘가 뭐지요? 칼륨이에요. 얘는요? 칼슘, 얘는요? 나트륨, 얘는요?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여러분 니켈이라고 하는 거죠. 니켈. S는 주석, Pb는 납. 얘 수소는 아닙니다. 수소는 양이온 되기 쉬운 형태의 일단 비금속이고, Cu는 구리고요. Hg는 수은, Ag, 은, PT, 백금, Au, 금이에요. 그죠? 금. 요거까지는 전부 다 이온화 경향표에 나오는 요거는 일반적 금속입니다. 금속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얘들아, NaCl2 무슨 결합 물질입니까? 이온 결합 물질인 거죠.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금속이고 얘가 뭐라고? 비금속. 그러니까 원소를 확인하셔야 돼요. 딱 보고 화학식을. 그럼 이거는 물에 녹나요? 안 녹나요? 아까 얘기했죠. Cl-가 들어가면 앙금을 만들지 않아요. 은하고만 결합. 그럼 이건 딱 보시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기억하신다면 얘는 물에 잘 녹는 염이야. 그죠? 잘 녹는 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자, 이온화 경향표 이 금속들입니다. 눈에 익혀 두셔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금속이요. 전자를 하나만 잃어버리나요? 두 개만 잃어버리나요? 세 개만 잃어버리나요? 상황에 따라 뭐 하죠? 걔네 금속 종류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럼 걔네들 그 몇 개씩 잃어버리는 걸 산화수라고 하는데 산화수를 다 알고 있나요? 다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충분히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종류는 많지만요. 이거 말고 더 있겠죠. 근데 종류는 많지만 기억할 건 이겁니다. 수소? 수소 그래. 수소 있으니까. 수소는 몇 플러스예요? 1 플러스죠. 리튬 몇 플러스죠? 1 플러스입니다. 나트륨 1 플러스예요. 칼륨 1 플러스 등등 있겠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알칼리 금속입니다. 알칼리 금속은 산화수가 1 플러스예요. 그죠? 하나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은 몇 개 잃어버릴까요? 은 1 플러스입니다. 은 1 플러스. 산화수 기억하셔야죠. 알루미늄은 몇 플러스일까요? 알루미늄 이온이 됩니다. 몇 플러스의 산화수를 갖냐? 무조건 3 플러스를 가져요. 이것 제외한 나머지 여러분 모르지요? 몇 플러스? 2 플러스라 그러면 됩니다. 2 플러스라 그러면 됩니다. 어떤 금속의 이온 결합 시에 산화수를 측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 1 플러스짜리와 그 다음에 3 플러스짜리 알루미늄 하나밖에 없는데 요거 아시고요. 나머지는 2 플러스예요. 그럼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얘네들 금속이 이온화될 때 산화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칼륨 몇 플러스? 1 플러스죠. 칼륨 여기 있으니까. 칼슘 몇 플러스? 모르네요. 모르면 2 플러스. 그죠? 나트륨은요? 알아요. 1 플러스. 마그네슘 몰라요. 2 플러스. 알루미늄은요? 3 플러스 암기하시고. 아연 몇 플러스? 모르죠? 2 플러스. 얘도 2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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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뿔. 얘는 플러스죠? 2뿔, 2뿔. 얘는 플러스 2뿔, 2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기율표상에서 일조 원소는 플러스 1이고요.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은은 플러스 1, 알루민 3 플러스지만 나머지 모르겠다. 그럼 일단 뭐로 찍어라? 2 플러스로 계산해서 여러분이 어떤 계산이나 어떤 화학식에 대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금속의 종류입니다. 이 정도까지 산화수까지도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비금속은요. 비금속은 한 6개 정도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일단은 17조 원소들이 비금속이에요. 플로르 몇 마이너스죠? 1 마이너스입니다. 얘 최가 7개, 17쪽 전자 7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염소 1 마이너스, 브로민 얼마지? 마이너스. 아이오딘 얼마지? 마이너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비금속이라 그러고요. 17쪽 원소는 전부 다 최각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하나씩 얻어요. 그러면 산소적 한 2개 있습니다. 산소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황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렇지.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얘네들은 이 통틀어서 얘네들을 우리는 비금속이 만들어지는 옥텟 규칙 다 만족한 거죠. 전자 얻어서 이런 거를 음이온이라고 한 거죠. 음이온. 자, 이런 것들은 옥텟 규칙을 다 만족시킨 거죠. 다 전자 잃어버려서. 그럼 얘네들은 무슨 이온이라 그래요? 양이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금속은 양이온이 잘 되고 비금속 음이온이 잘 됩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자, 명명법이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원자의 이름을 붙여서 이온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돼요. 구리이온, 은이온, 뭐 수은이온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비금속의 음이온은 명칭이 좀 다르죠. 이건 무슨 이온입니까? 플로린 이온입니까? 플로린 이온은 없죠. 음이온은 읽을 때는 항상 화를 붙여 읽으셔야 돼요. 그죠? 소를 화로 붙여 읽거나
그 다음에 소가 없으면 그냥 화를 붙여 읽는 거예요. 단 모든 음이온을 화를 붙여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소로 돼 있는 음이온만 화를 붙여 읽습니다. 그래서 얘는 플로르죠. 플로린인데 플로린 이온이 아니라 플로린 화이온. 얘는요? 염소죠. 염소 이온이 아니라 염화 이온입니다. 염소 이온은 존재하지 않아요. 가끔 이런 문제 나오더라고요. Cl-1번 뭐 이렇게 주고 이 이름 뭐 여러 개 주면서 이름 명칭 옳은 거 염소 이온, 염소 이온 뭐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고르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음이온에서는 소이온이 아니라 화를 붙여 있는 겁니다. 요거는 뭐라 그래? 이거 브로민이에요. 브로민 화이온. 요거는요. 아이오딘 화이온. 요거는요. 산화이온입니다. 소가 없죠. 소가 있는 거 없애서 화로 붙여 읽어야 돼요. 얘는 뭘까? 황화이온입니다. 황이온 없습니다. 황화이온. 비금속에서는 화를 붙여 읽어라 라는 거 참고하시고, 또 이런 거 한번 정리합시다. 다원자 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네들은 원자 하나가 이온이죠. 근데 원자가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원자 이온. 어쩔 수 없습니다. 통째로 암기하셔야 해요. 통째로 일단은 암기하시는 게 낫죠. 이런 거 정도 몇 개만. 여러분 CO3가 있어요.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건 통째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통째 암기입니다. 지금 제가 처음 할 때만 암기, 지금 하는 것만 암기 얘기합니다.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돼요. 일단 요거는 무슨 이온이다? 탄산화이온이 아닙니다. 원소 하나가 아니죠. 탄산이온입니다. 그냥 탄산을 읽어주시면 돼요. 이런 게 붙으면 탄산이죠. Na2CO3 뭐라고 읽냐? 탄산나트륨.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확인해보자. SO4 몇 마이너스니? 2 마이너스. 요거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건 통째로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요거는 무슨 이온이라 그래? 황산이온이라 그래. 맞죠? 그죠?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 무슨 이온이니? 그렇지. 질산이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긴 게 있어요. 뭐죠 이거? 이거 아세트산이죠? 여기 마이너스 붙인 거 뭐라 그래? 아세트산 이온입니다. 이건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아세트산 이온. 그죠? 아세트산 이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있네요. 이건 뭐라고 읽어요? 수산 화이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수산화를 붙이는 거네. 혹시 이런 거 아시나요? MnO4 마이너스. 이건 뭐라 읽어요?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좀 길어요. 거지같이 길어요. 망가니즈산 이온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NH4 플러스. 이건 뭐라고 읽어요? 자, 전부 음이온이었지만 이건 플러스네요. 그죠? 암모늄 이온 이렇게 있죠. 암모늄 이온.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숫자까지도 다 통째로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통째로 기억. 이런 걸 다원자 이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원자 이온. 자, 금속의 종류, 비금속의 종류, 그 다음에 다원자 이온에 대한 종류. 일단 여러분이 꼭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될 중요한 기본 기초 내용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가봅니다. 여덟 번째. 화학식의 명명법인데 명명법 중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온결합 명명법 먼저 봅니다. 자, 이온결합이라는 거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드는 거고요. 근데 그건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고 명칭을 어떻게 화학식이 읽는지 일단 살펴보면, 이온결합이라는 얘기는 금속과 비금속이 화학적 결합을 합니다. 금속은 양이온이 될 테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될 테고,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기적 성질, 물론 얘 자체로 안정하고 자체로 안정해요. 옥텟 규칙 다 만족하지만 전체적으로 플러스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로 뭐 하죠? 끌어당겨서 화학결합으로 붙어버리죠. 그래서 얘네들이 안정한 화학 물질을 만드는 화학결합을 하게 돼요. 이런 걸 우리는 이온결합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이온결합하는 물질은 정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요. 어떻게 읽느냐는 얘기죠. 일단은요, 나트륨 이온이 있습니다. 플러스죠. Cl이 있어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정기적으로 이온 자체는 안정합니다. 하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기적으로 달라붙어요. 근데 하나하나 얘네들의 전하량 합은 항상 얼마 되게
0이 되게, 즉 마이너스와 플러스 전기량은 항상 0이 되게 화학결합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얘네들 입자는 하나하나씩 결합해도 되죠. 그리고 약속하죠. 앞쪽에 양이온 먼저 쓰고 뒤쪽에 음이온을 써주는 거죠. 이런 게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읽을 때는 뭐부터 읽는다? 음이온을 읽어주고 뭘 읽어줘요? 양이온을 읽어주는 게 됩니다. 음이온일 때 CL이 뭐였죠? 염화이온이었죠. 그러니까 염화 뭐라고? 나트륨이라고 읽어주는 거죠. 하나 내보자. CaCl2가 있어요. 아이고. CaCl이 있어요. 2 플러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결합합니다. 화학식을 어떻게 쓸까? 하나하나 결합하면 전기량이 0이 안 됩니다. 얘가 몇 개 필요해요? 2개 더 필요하죠. 그래서 얘는 앞에 양이온, 뒤에 음이온 Cl 써주는데 Cl이 몇 개 붙은 거예요? 2개 이렇게 쓰는 거죠. 읽을 때는 이 숫자 안 읽어줘요. 이온 결합 읽을 때는 얘네들의 이온만 읽어주면 됩니다. 염화, 칼슘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또 하나 해보죠. 알루미늄이 있어요. 몇 플러스냐면은 3 플러스. 여기 황산이온이 있습니다. 몇 마이너스죠? 2 마이너스. 그럼 두 개도 정기적으로 화학 결합을 하겠죠. 이온 결합이니까. 그럼 얘네들이 결합할 때 화학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하나하나 결합하면은 0이 되지 않아요. 그럼 0이 되려면 몇 개 필요할까? 최소. 2개 있다면 몇 개죠? 이게 최소의 입자 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AL이 몇 개 필요해요? 2개. SO4가 몇 개 필요해요? 3개. 근데 여기다 3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개, 덩어리가 3개 있으니까 가로치가 얼마지? 3 이렇게 써주는 거고. 뭐라고 읽어요? 얘를 뭐라고요? 황산이라고 했잖아요. 황산 뭐다? 알루미늄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양이온을 앞에 쓰고 음이온을 뭐에 쓴다? 뒤에 쓴다. 근데 예외적으로 음이온이 앞에 가는 게 있어요. 뭐 있을까? 예외적으로 음이온이 앞에 가는 거. 예외 2가지가 있죠. 예외. 보통은 양이온, 음이온 써줍니다. 근데 음이온을 앞에 쓰는 게 있어요. 뭘까? 아세트산이온입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음이온을 앞에 쓰고 양이온을 뒤에 쓰는 겁니다. 읽을 때는 똑같아요. 음이온부터 읽어줘요. 아세트산 뭐다? 나트륨. 이게 만약에 아세트산이 있는데 칼슘이 들어갔다. 칼슘 2 플러스지.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 가로치고 여기 얼마? 2 이렇게 또 써주면 돼. 아세트산 뭐죠? 칼슘 이렇게 읽습니다. 읽는 법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돼요. 또 예외입니다. 우리가 이온 결합은 금속과 뭐의 결합이라고요? 비금속이 결합하는 걸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 구성 원소는 질소, 수소, 염소 전부 다 비금속에 해당하는 원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무슨 결합 물질일까요? 공유 결합일까요? 이온 결합일까요?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이잖아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예외입니다. 어떤 이온이 존재할 때?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암모늄은 비록 비금속이지만 뭐처럼 취급하니? 금속처럼 취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암모늄 이온이 들어간 화합물은 모두 무슨 결합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비록 무슨 물질이지만 비금속이지만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얘들아 NH4OH 뭐라고 읽어요 이거?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읽어주면 되죠. 수산화 이온과 암모늄 이온이잖아요. 이온 결합 물질입니까? 공유 결합 물질입니까? 무조건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인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암모늄 이온이 예외입니다. 이온 결합에서의 명명법이죠. 할 수 있죠, 그죠? 자, 지금 하는 것들은요 화학에서의 기본적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원자 이온이나 금속 이온에 대한 산화수 등은 여러분이 꼭 암기해서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잠깐 볼게요. 교재를 봐서 일단은 4페이지에 있는 불꽃 반응에 관련된 거 스펙트럼 더불어서 우리가 앙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또 뭐 확인 방법들이 있었어요. H2O나 CO2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플러스 알파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재는 없지만 여러분이 잘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고 9번째 한 번 더 합니다. 자, 마지막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역시 내용인데요. 주기율표에 관련된 것들을 주기율표를 해석하는 법, 해석하는 것들을 한 번 더 그냥 점검을 해볼게요. 여러분 주기율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기율표는 여러분이 반드시 몇 번까지는 암기하셔야 되죠? 20번까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 20번까지 암기가 그냥 암기하시면 안 돼요. 20번까지 완벽히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노래 불러가면서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 세가면서 이거 몇 번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물어보면 바로바로 그게 몇 번, 원자번호 몇 번인 게 떠올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은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인 P예요. 혹시 외우셨나요? 인은 원자번호 몇 번이죠? 15번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그럼 인에는 양성자 몇 개 있어요? 15개. 혹시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인은 s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전자수가 몇 개예요? 6개. 이런 게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인에는 홀 전자수가 몇 개 있어요? 3개. 이런 거잖아. 인의 최각 전자는 몇 개예요? 그게 그거 같네. 5개. 이런 거잖아. 그지? 인의 원자가 전자는 몇 개예요? 또 그게 그거 같네. 또 5개래요. 그 다음에 인은 몇 주기 원소예요? 3주기 원소야. 이게 머릿속에 뚱 돌면 안 돼.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주기율표를 뭐 했다? 암기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잘 한번 해두시면은 2단원에 있는 거의 내용을 다 그냥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순서나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무턱대고 외우시면은 힘들어요. 이제 이해하고 외우시는 게 중요하죠. 일단 주기율표 볼게요. 주기율표는 역사는 쭉 있지만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1주기라고 하고요. 표를 한번 그려보죠. 간단하게 일단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워야 될 거, 주기율표는 118개 원소들이 있는데 외워야 될 게 몇 개 안 돼요. 1, 2, 3, 4. 우리 보통 이렇게 되는 걸 주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쪽을 조기라고 합니다. 1, 2, 13, 14, 15, 16, 17, 18. 그렇죠? 이렇게 족과 주기 나눕니다. 혹시 물어볼게요. 여기 누구지요? 여기 누굽니까? 알루미늄 튀어와야 돼요. 여기 누구죠? 탄소네요. 여기 누굽니까? 여기 CL이겠네요. 그죠? 여기 누굽니까? 네온입니다. 여기는 누구예요? 산소겠죠? 여기 누구죠? 리튬이죠. 여기는요? 나트륨 되겠고, 여기는요? 베릴륨, 여긴 붕소가 되겠고, 여기는요? 마그네슘, 여기 규소네요. 여기는요? 질소하고 인이 들어가네요. 여기는요? 황이죠. 여기는 플로린이네요. 헬륨이죠. 여기는요? 수소입니다. 여기는 칼륨이고요. 칼슘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아르곤. 이렇게 해서 20번이에요. 근데 20번에서 원자번호 순서대로 배열한 거죠. 1번, 2번, 그죠? 3번, 11번, 19번, 20번. 그지?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이것이 주기율표고요. 이 원자번호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여기서 혹시 여러분 금속이 몇 가지 있습니까? 20번 중에. 금속 몇 개 있어요? 20개 중에 금속의 종류 몇 가지? 몇 개? 금속 몇 개? 이거 금속 아니지, 그지? 이 2개 뭐지? 금속. 얘는 3개가 금속, 얘 2개가 금속. 그러니까 20번 중에 금속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금속은 이렇게가 금속이에요. 맞죠? 금속. 얘네들이 금속이고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얘네들은 다 뭐지? 비금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금속이 20번 중에 7개예요. 20번 중에. 전체적으로 주기율표 7개 있다는 거 아니야. 암기한 원소들 가운데 금속은 이렇게 있죠. 3주기에 3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자번호 관련된 걸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여러분 얘네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최외각 전자수.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가장 바깥쪽에 전자 배치를 하면서 2개 집어넣고 8개 집어넣고 하면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최외각 전자수는 가장 바깥쪽 전자수야. 원자가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라는 것도 있어요. 원자가 전자수는 뭐예요? 원자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수인데 최외각 전자수와 약간 성질이 달라요. 원자가 전자수는 18쪽에서는 원자가 전자는 0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족 원소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18쪽. 그럼 무슨 소리죠? 최외각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 자, 최외각 전자는 말 그대로 그냥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얘기하면 되고요. 원자가 전자수는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를 얘기해요. 그럼 18쪽은요. 최외각 전자가 다 차요, 안 차요? 다 찼죠. 다른 거랑 반응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반응할 수 있는 전자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얼마다?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8쪽에 최각 전자 몇 개예요? 기본적으로 옥텟씩 만족하면 8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성질이 달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홀 전자수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배우지만 미리 잠깐 정리해 보면 홀 전자수 있죠. 한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하나 있는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지? 이 홀 전자수는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혹시 1쪽에 홀 전자 몇 개? 하나잖아요. 2쪽에 0. 그죠? 이게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1, 2, 13, 14, 15, 16, 17, 18쪽이 있다면 최각 전자 몇 개죠? 1쪽 원소? 공통적으로 하나입니다. 얘는 둘, 얘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이게 최각 전자수예요. 자, 원자가 전자, 이게 조그입니다. 조그를 얘기하는 거죠. 자, 원자가 전자수 몇 개예요? 1쪽 1, 2쪽? 최각 2개 있잖아요. 반응을 3개, 4개, 5개, 6개, 7개. 근데 여기서 0개 이렇게 달라진다. 18쪽 달라진다. 자, 홀 전자수. 그러니까 이거는 오비탈에서 이제 나중에 전자 배치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그냥 암기하세요. 1쪽 몇 개? 1, 2쪽 0, 1, 2, 4, 2, 1 얼마? 0입니다. 홀 전자수. 알겠니? 산소의 홀 전자 몇 개? 산소 홀 전자 몇 개? 2개. 그렇죠? 맞죠? 인의 홀 전자수 몇 개? 3개. 네온의 홀 전자수 몇 개? 0개. 맞죠? 마그네슘 홀 전자 몇 개? 0개. 자, 이게 주기율표를 암기하면서 이 정도까지도 좀 가볍게 넣어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걸 한번 다 집어넣고 암기를 하게 되면 이 2단원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쉽게 갈 겁니다. 힘들게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기초할 때만 좀 바싹 좀 외워주시면 돼요. 바싹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맞죠? 더불어 야 이것까지 한번 해볼까?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2주기 원소라고 가정했을 때 2주기 원소들입니다. 요거겠죠? 2주기 원소들의 2주기 원소입니다.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를 찾아보자. 일단 몰라도 돼요. 나중에 배우면 되니까. 이제 아시는 분 한번 까먹지 않았는지 한번 보세요. S 오비탈의 전자수. 자, 2주기 원소입니다. 리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몇 개 있습니까? S 오비탈의 전자수. 이거 전자 배치가 보통 이렇게 돼요. 1s 2개, 2s 2개, 2p에 6개, 3s 2개, 3p에 6개 꽉꽉 채우면 그지?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오비탈이에요. 전자가 최대 들어가는 개수를 얘기하죠. 그럼 1s S 오비탈 전자수 몇 개? 리튬 3번이죠. 3이면 1s 2개, 그 다음에 2s 하나죠? 몇 개죠? 3개입니다. 그 다음 몇 개죠? 베릴륨이죠. 베릴륨 몇 개니? 4개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모두 몇 개 있어요? 이건 다 채우고 2주기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전부 다 몇 개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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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입니다. 그렇죠? 자, 또 물어보죠. 2주기 원소입니다.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몇 개일까요? 이거 빵이죠, 그죠? 리튬은 3번이니까 S밖에 없어요. 얘도요? 빵입니다. 여기서는요? p 오비탈 하나 들어가고 또 하나가 또 들어가고 p 오비탈은 방이 3개거든요. 하나씩 채고 한 방에 2개씩 들어가니까 3개, 4개, 5개 얼마? 6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합니까? 그죠? 아, 이런 것까지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또 해, 그냥 쓱을 또 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아, 그게 그거 같다 이거 미치겠네. 전자가 들어있는 또는 채워진 무슨 수? 있는 아이고 씨 S 오비탈 수. 몇 개예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야, 방이야. 나중에 오비탈 할 때 알기 쉬워요. 일단은 몇 개다? 2개. 몇 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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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예요. 왜냐? 그럼 특징이 아주 중요한 게 이건데요.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로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몇 주기 원소라 그랬죠? 2주기. 그럼 2주기 원소에서는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가 다 어때요? 같잖아요. 그럼 이 말은 2주기냐 몇 주기냐를 찾을 때는 전자가 들어있는 뭐를 찾아라? S 오비탈 수를 찾으면 그 원소가 몇 주기 원소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최근에 우리가 화학 문제가요.
이런 식의 오비탈 배치로 계속 나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 서울시 문제 내는 걸 보시면은 오비탈의 배치 순서로 원자를 찾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은 조금 여러분이 좀 힘들지만 봐주셔야 된다. 나중에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 처음 보면 뭔지 모르겠죠. 근데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이 뭐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야 돼. 어디랑 같이 생각하셔야 되니? 주기율표랑 같이.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붕소 던져놓으면 s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 얼마니? 2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최각 전자 얼마니? 붕소 3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홀 전자 얼마니? 하나 이런 거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까지만 조금 힘들 거예요. 몇 번 연습 계속 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 소개만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거 연습을 좀 하시면 2단원이 굉장히 좀 빨리 쉽게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은 기초를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자량, 원자 화학식량과 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